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 비서 이코노톡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장님들, 특히 우리 동네 가게 사장님들이라면 귀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초단시간 근로자 유급휴가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 정책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시행되면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제가 팩트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단시간 근로자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주를 평균하여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하루 3시간씩 주 4일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학원에서 주말에만 잠깐 나와 일하는 강사님 같은 분들이죠. 지금까지는 이런 초단시간 근로자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차 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명 쪼개기 알바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에게도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가 적용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은 바로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 인건비 폭탄 현실화. 현재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심지어 공휴일 유급수당까지 챙겨줘야 한다면 어떨까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1조 3,700억 원이 넘는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이 중 주휴수당이 약 8,900억 원,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보장이 2,840억 원, 연차 유급휴가가 1,962억 원 규모입니다. 그야말로 인건비 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쪼개기 알바의 종말. 더 이상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고용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어차피 모든 수당을 다 줘야 하는데 굳이 번거롭게 근로시간을 조정하며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유연한 인력 운영에 큰 제약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고용 축소 또는 비공식 고용 증가 우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사장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인력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아예 직원을 새로 뽑지 않거나 기존 직원의 근무 시간을 더 줄일 수도 있겠죠.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를 접는 분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최저임금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겨우 버티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이 추가적인 부담을 감당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법망을 피해 비공식적인 고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넷째, 사장님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 직원을 줄이면 그 일은 누가 할까요? 네, 바로 사장님 본인이죠. 안 그래도 쉴 틈 없는 사장님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과로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곡장기적인 사업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격 인상 압박.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일부 소상공인들은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경우 본사의 고시 가격에 묶여 있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도 가격 인상을 통해 상쇄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상공인 몇몇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가 모이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도 큰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첫째, 일자리 감소의 가속화,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포기하면 사회 전체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 경력 단절 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 위축 심화.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갑을 닫게 됩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생산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경제 활력 저하 및 양극화 심화.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모세혈관입니다. 이들이 어려워지면 지역 상권이 죽고 동네 골목골목에 활기가 사라지겠죠.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또한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은 그렇지 못하므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넷째, 지하경제 활성화 및 세수 감소 우려. 일부에서는 합법적인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아예 비공식적인 음지의 고용 형태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문제나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산업 구조의 변화. 장기적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활용하던 업종, 예를 들어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에서 사업 모델의 변화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짧게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휴식권과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은 분명히 타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휴식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쓰러지지 않도록 충분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보완책이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상승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거나 세금 혜택을 늘려주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생산성 향상 방안이나 자동화 지원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유급휴가 문제는 단순히 줘야 한다, 주면 안 된다의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상생하며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경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